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렵고 또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싶었던 존재에게서 배신당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전 이혼을 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냥한 말투, 따뜻한 미소, 첫 만남부터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죠. 그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5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날 아버지는 그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연신 웃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좋겠다고. 얼마 후 저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어때요? 아버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따뜻한 밥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죠. 결혼 후 그녀는 정말 정성스레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부터 약, 안부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녀 덕에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4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말수도 줄고 걸음도 비틀거렸죠.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말하자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아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나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왔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 날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저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버지가 그녀와 있을 때면 이상하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도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있으면 공기가 싸늘해졌죠.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사를 거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드렸냐고 제가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정성껏 차려드렸는데 안 드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녀의 핑계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회복하셨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그녀 앞에선 더욱 긴장하셨죠. 저는 그녀 몰래 주시하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내민 차를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마실게. 그녀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드리고 방을 나가자 아버지가 그 차를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하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차에 넣더군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며느리가 들인 차 마시고 이상하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를 마시면 어지럽고 몸이 이상해진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그녀가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꾸자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하니 정말 그녀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CCTV 약병 그리고 그녀의 수첩. 그 수첩엔 날짜별로 아버지의 증상 변화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목표 5개월 내 자연사 위장. 보험금 수령 후 이혼 요구.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는 순간 그동안의 다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가 넣은 약은 강력한 신경억제제. 소량으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투약 시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약물이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간 후유증에 시달리셨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아버지와 시간을 자주 보내려 합니다.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TV를 보며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그렇기에 더더욱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만큼은 꼭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